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불복을 하더라도 계속 권한대행이 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징계 나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두 달 만에 여당에서 혼란이 일어난 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무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누구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그 안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데 저는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금 중징계 판단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분들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국민 행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 용산의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입니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도 결국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미 많은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네. 경인구검입니다. 경인구김입니다. 경제. 네. 지금 경제학자가 워낙 많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 네. 또 인사 문제. 네. 검찰에 편중된 인사, 눈높이가 안 맞는 인사,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미확인 인사까지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담을 준다. 또 구입니다. 구조적인 영향. 정치적으로 워낙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김건희 여사 이슈도 있는데 네. 저는 다른 거 다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이유들 다 제각각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스타일입니다. 네. 대통령이 더 포용하겠다, 더 통 크게, 또 더 처절하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안정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겠다, 해내겠다, 네. 다른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경미를 찾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경제로, 미래로 경미를 찾으면 됩니다. 네. 배 소장님은 줄기차게 태도의 문제를 네.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이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나토 정상회의 순방 효과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적 보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점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5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때 하락을 하고 어떤 때 이제 상승을 하는지를 많이 좀 봐왔는데요. 네.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보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본인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참모진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참모진이 자꾸 이제 자기 회사 직원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대통령이 말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냐 좀 의심이 가실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라든지 모든 게 지금 방향성을 잡거든요. 최근에 대통령 말 중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대목과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언론이 어느 부분을 주목했나 봤는데 이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이 대목이에요. 네. 이 한마디가 상당히 국민의 정서적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사실 순방이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상쇄하지 못하는 게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왜죠? 위기입니다. 민심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와, 정권 교체 돼버렸네. 정권 교체 됐다 아이가 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구의 민심은 윤 대통령 뭐하노? 네. 와이라노? 이거거든요. 기쁨에서 우려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왜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지지율은 잘하고 있느냐 못하냐. 대통령 한 사람만 놓고의 절대평가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입니다. 어느 당이 더 낫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평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대통령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네. 잘못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주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거든요. 대륙주, 대국영부, 60대 이상, 가정주부거든요. 여기서 메모를 해야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흔들리면 다시 보기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바로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합니다. 태도를 전환하면 됩니다. 네. 이제는 경제와 미래, 경민만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국 갤럽의 조사 보면 부정적인 평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경제가 제일 높고 인사가 제일 네. 그다음이고 인사가 제일 높고 경제가 그다음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조금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그 나머지 대통령의 뭔가 태도 스타일과 관련될 만한 것을 다 깡그리 모아보면 무려 40%나 됩니다. 네.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TK 지역의 하락에 대한 그 원인 또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별로 보니까요 50대에서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50대가 6월 첫 주에 51%였는데 7월 첫 주에 31%가 네. 됐거든요. 거의 20%포인트 빠졌는데 사실 50대는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썩 높진 않았던 세대긴 해요. 네. 근데 왜 이번에 더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 50대의 경우는 지금까지 총 9명의 대통령을 젊은 시절부터 봐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부터는 다 기억이 나는 대통령들을 9명이나 봤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인데 이게 좀 대통령으로서 취임 초에 지지를 좀 보내주고 싶어도 이게 좀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DJ 대통령 좀 전에 박지원 전 비서실장님 나오셨지만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이 직무를 챙겼다는 거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네. 대통령께서는 지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대통령께서는 좀 이렇게 아주 패셔너블하진 않아도 그래도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갖춰주기를 바라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모습에서 그 바지 논란이 있습니다. 바지를 잘못 입은 것이 아니냐. 그 이제 네. 출근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50대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임 2달 만에 지지율이 40%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역대 그렇습니다.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빨리 왔죠.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보다 더 빨리 데드크로스가 왔고 더 빨리 부정평가 절반 이상이 왔고 더 빨리 투표한 지지층도 이탈하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네. 그 일종의 세 가지 약재, 3제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봐도 태도와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5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50대는 경제활동 인구인과 동시에 다시 본인의 인생 이모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희망과 기회가 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 검찰 수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일부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야지 그런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집해야 되는 지지층은 MZ세대 20대 30대 여성 중도층과 또 무당층 네. 서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서울 지역이 검찰 수사 안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가져오고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완급 조절이 있습니다. 네. 수사해야죠. 수사하고 싶죠. 하지만 YS의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은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수사해야 되제 이렇게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DJ 대통령도 오히려 흉내내신 거죠?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일단 그 개혁에 대한 이 에너지도 가동하고 또 작동을 시켰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네. 바로 이것을 역대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바로 가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YS 같은 경우에 신경제 100일 기억나실 거예요. 네. 신경제 100일 기억나십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이 강력하게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 수장님, 네. 이제 청와대에서 여론 추이를 쭉 보셨잖아요. 왜 네. 여론 흐름을 지금 논하냐면 이 국정 운영의 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부든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지율에 어떤 힘을 받는 절대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전에 지금 현 정부 문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 과제 설정을 국민들에게 공유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지율이 바탕이 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국민들은 아마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리더십을 가지고 잘 극복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시는 않더라도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경제를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그게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굉장히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해도 방향성 자체가 지금 설정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 공직사회 행정의 수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되면은 이 행정부가 상당히 불안감을 갖게 되고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극복하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여서 네. 저희가 자꾸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네. 것이에요. 배 수장님.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서 정정부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흐름들이 뭐 꼭 지지율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정부 네.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과거에 뭐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규명이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같은 흐름이 대통령 지지율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상승의 모멘텀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지지율 갖고 비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상승의 모멘텀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과거에 북한과 관련된 총풍이다, 북풍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정보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보수 정권이냐 이념에 의해서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정보 또 더 많은 이슈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이제는 이념이 아니에요. 네.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이른바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부동산 이슈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서울 지역. 네. 이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수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사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북송 어민 이런 이슈들 또 국정원 관련된 또 수사 이런 부분이 그래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네. 만부당 천부당한 일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란까지 있는데 네. 새 정부 초반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야권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크게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인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그 지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중심축이 아직은 없어요. 이제 네. 전대가 끝나야지 이제 그 중심축이 당 대표라는 중심축이 세워지면서 이제 지지의 결집이 모아질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선 후보군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도 올라가는 그 모멘텀을 찾는 게 다양한 많은 대선 후보군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낼 때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이 분란 속에서도 지금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30%대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제 그 전화면접조사 40%를 유지하는 게 후보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네. 있어요. 대선 그래서 후보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차기 주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이 정당 지지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그 부분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본격화됐을 경우 이제 네. 이른바 97 세대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이준석 당대표의 모습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비주류 당대표로서 주류가 되기 위한 전면적이고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대선 후보를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97세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요. 네. 이재명 의원이 뭐 단연 앞서고 박용진 의원 그 뒤를 잇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어대명이죠.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고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 97세대들이 후보 단일화할 것 같습니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7 세력이 단일화 한다고 해도 이재명 의원의 필적하기가 또 쉽지 않다. 그리고 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곳에서 박용진 의원을 대표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0%가 넘는 그런 지금 지지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 심지어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이재명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나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심지어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내가 뭐 외부에 발언하고 마이크를 잡는 이 영향력은 이재명, 김동연 못지않다. 그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고요. 당내에서는 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을 더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개딸, 개혁의 딸, 네. 또 양아들, 네. 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수장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저도 뭐 어대명이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주제곡을 올렸는데 저도 그거를 한번 봤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 그러한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 당대표라든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아직 민주당에는 그런 걸 보여주는 97세대는 없고 벌써 시합도 안 했는데 단일화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정책 비전을 가진 열띤 토론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진단이시군요. 예.